직업이 사기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직업이 사기꾼이더라고, 진짜 알고 보니까. 그래 봐봐야 집행유예일 것이다. 안 봐도 뻔해요. 실형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총책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도피 중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는 뭐 상해 모집책, 중간 모집책 이 정도밖에 안 남아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러면 적어도 한국에 있는 모집책이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제대로 처벌을 안 하고 있다고요. 672억 원의 사기 행각으로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1심에서 받은 형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판 내내 불구속 상태였던 김성훈 대표는 최종적으로 1심 형량보다 줄어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IDS 홀딩스 모집책들은 오히려 김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무죄라도 나온 듯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니, 그쪽에 변호사가 이런 사건은 무죄와 같다라고 그랬었고, 그 모집책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구워 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 사건 번호도 모르고 사건이 진행된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 사람을 믿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은 오래전에 봤던 사람들이잖아, 대부분이. 벨류 역시 이철 대표가 7천억 원 사기로 재판을 받는 동안 피해 금액이 2천억 원 더 늘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2018년도까지 계속 저거 이제 모집책들이 검찰이 적폐다. 검찰이 이제 전도유망한 투자회사를 죽이려고 한다. 기득권들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 계속 하다가 이제 1심 유죄가 떠버리니까 계속 이제 그 기조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밸류를 편드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이제 바꿔서 나도 피해자다. 당연히 타당하지 않죠. 왜냐면은 걔 투자 같은 건 들어간 다단계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투자금을 많이 받아올수록 자기가 받는 이제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직급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훨씬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매춘 투자해서 자기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위 모집책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고발이 들어오면 하거든요. 근데 밸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 모집책만 해도 딱 보니까 상위 모집책이 그거죠. 본부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것만 하려도 한 10명 넘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있는 중간 모집책 지점장은 그것도 한 40-50명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밑에 있는 수석 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한 200-300단위는 되고. 시민단체는 금융다단계 사기는 모집책 전원을 기소해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의 생리가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철저한 상명하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간 보스들까지 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간 보스들이 또 딴 데 가서 피해자들 데리고 나가서 또 다른 사기 집단을 만듭니다. IDS 홀딩스도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목만 처벌했을 경우 그거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 범죄 조직은. 따라서 이 다단계 사기 집단 같은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 작은 규모지만 창원 지역에서 경찰이 그런 했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의지를 별로 보인 적이 없습니다. MBI 사건은 모집책끼리도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강릉의 모집책 2명이 기소가 됐어요. 강릉의 모집책 2명이. 그래서 1심에서는 사기도 유죄, 방음파면법도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저께인가? 1월 14일. 그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방음파면법은 무죄, 사기는 유죄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사기가 인정된 게 그저께 그 강릉에서 선고된 그 사건, 그것만 현재 사기가 인정. 하지만 비슷한 시기 대구지검과 포항지청에서는
지점장급 MBI 모집책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고 그 상태에서 개별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냥 피해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하나 이게 조합이 되지 않고 그냥 분산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디서는 유죄, 어디서는 무죄 막 이래버리는 거죠. 보면 한국 총책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도피 중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는 뭐 상위 모집책, 중간 모집책 이 정도밖에 안 남아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러면 적어도 한국에 있는 모집책이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제대로 처벌을 안 하고 있다고요. 이런 대규모 금융범죄에 대해서는요.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모집책도 너무 많고 또 피해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검찰이 하기도 좀 그렇고 또 경찰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경찰서 단위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금융범죄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거기서 전문 인력을 따로 꾸려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국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나마 처벌을 받은 모집책들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터무니없이 낮죠. 솔직히 액수 생각하면 다 해서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최 이철 주범이 15년이고 그 외에 이제 임원들은 4년에서 6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피해자들 수가 3만 명이 가깝다고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작죠. 너무 미약하죠. 수도 없이 여기 남부지방검찰청에 와서 일 끝나고 나서 1인 시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와가지고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행유예로 딱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은 뭐 그냥 집행유예 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안 봐도 훤해요. 실형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른 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모집책들은 그냥 다른 일 하고 있다. 보험 설계사 하던 분들은 이제 보험 설계사 일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서 투자 모집하고 있다고요. 또 이쪽도 보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왜? 별것 아니거든요. 나도 그전에 막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도 사기치겠다고. 사기 잔뜩 치고 돈 살도 오는 되지. 직업이 사기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직업이 사기꾼이더라고. 진짜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있잖아요. 또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그게 직업이지 뭐예요. 이렇게 엄벌하지 않는 한 이들은 재범을 노립니다. 피해자들은 불안해하고요. 이런 상황이 사법 정의도 아니며 결국은 사법부가 결국 그 사기범들 한패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만드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모집책들이 모두 처벌받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피해자들. 처벌은 받게 하겠다. 모집책 우선 임원진 들어갔으니까 너도 이제 처벌은 법의 책임을 그 당시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 그거죠 저도.